오늘은 머리를 좀 덜 세웠네. 머리요? 급하게 나오느라 여기 안 넘어가지. 좀 전에 넘어갔었는데. 네, 지금 제가 손으로 해서 그런데. 손이 아니라 저게 손이 아니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바람을 가서 바람. 이제 뭐 이걸로 하죠. 오늘은 이제 저희 가족을 소재로 해서 가족 관계에 대한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연우가 누구 이름이에요? 저희 딸 이름이에요. 딸 하나요? 네. 그래서 뭐 재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 연애 결혼이 관심이 있고 근데 결혼을 하고 했는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리학에서 관계론이라고 하면 연지끼리의 합, 일지의 합, 그 다음에 오행궁합, 목화가 없는 사람은 이제 금수가 많은 사람하고 보완될 수 있고 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례를 가지고 한번 근데 이제 사례를 다루다 보니까 제 소개를 넣었습니다. 가족 사진이고 이제 세 식구인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장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상당히 늦게 만났죠. 늦게 만났는데 나름대로 다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도 신경을 많이 쓰고 3D 디자이너면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이제 그러니까 저기 코엑스 같은 데서 전시회를 하면 그런 브로셔 자료 같은 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번에 뭐 이제 한화 장갑차 디펜스, 한화 디펜스 장갑차 이런 자료도 만들고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빠도 비록 무관 사주지만 식상이 충만하기 때문에 탯줄도 직접 자르고 온갖 정성을 들여가지고 육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그 궁합을 보게 되면 이게 아빠고 엄마고 아이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의 일주가 이제 인자생 신의 일주이고 이제 76년 병진년 개묘일주 그 다음에 2016년 병신년 기후일주인데 우선은 연지가 신자진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신자진 합을 이루고 있고 아빠 엄마 같은 경우도 해묘 일지합을 이루고 있고 물론 이제 딸과 엄마가 천극지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제 이것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궁합 같은 경우는 자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목화가 없는 삼기로만 이루어진 사람이라 이제 엄마가 목화가 있고 조금 비록 이제 근은 약하지만 아이도 또 근은 좀 약하지만 목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필요한 토금 같은 경우 이제 고립돼 있고 그런 건데 토금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아이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필요로 하는 간목 뿌리가 없는 간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관 토금수 수가 좀 네, 토금수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오행의 보완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지가 천극지충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이제 10살인데 어릴 때는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육아를 잘하고 헌신적으로 돌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이가 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사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엄마의 명식을 보게 되면 지금 엄마 개묘일주한테 이제 목이 식상이잖아요. 이제 목들이 식상인데 이 목 식상이 이제 이제 조후용신화 그 다음에 억부용신은
이제 공유가 되잖아. 목식상이 억부용신이죠. 이제 자월에. 그 자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식상 자식이 이제 엄마한테 용신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제 일지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출산 이후에는 오히려 남편보다 아이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겠고,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걸 좀 쓰겠습니다. 목식상 자식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왕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지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인생 초반에는 좀 약하지만 인성 브레이크도 있고 그랬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목식상이 강해집니다. 식상이 강해지면은 자식한테는 더 집착하려고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갑인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강한 올곧은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 주장이라든지 아이한테 하는 말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이는 엄마가 자기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뭐 그게 아니야 라든가 아무튼 뭐라고 했는데 그때 막 울먹울먹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말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의 명식을 보면은 지금 인성이 강력하죠. 아이가 기유일주인데 4월 정인월에 그 연천간에 정인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건 엄마가 능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인연이 깊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간섭도 심하다든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월지가 정인이기 때문에 인성은 기구신이죠. 기구신이기 때문에 엄마 자체가 이제 자기 자신한테 꼭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닌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지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엄마하고 딸의 사이가 좀 좋지 않는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해결책은 가능한 이제 일찍 독립을 해서 엄마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거. 그다음에 고등학교나 뭐 대학 때부터 이제 밖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은 파자마 파티를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네. 아파트 이제 동네마다 다른데 아파트 단지는 되게 안전합니다. 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또 다른데, 시내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저 사람 위험하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단지에 안전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집에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생각이 깊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엄마하고 좀 떨어져 있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10살 이전까지만 해도 항상 있으면은 제가 안아서 이렇게 주면 엄마한테 가자고 이렇게 이끌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 PPT 준비하다가 안아주고 안방으로 이끌었더니 안방으로 안 가려고 이제 팔을 밀더라고요. 근데 엄마한테 어제 무슨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했는데 그거 있는데 왜 또 사?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그 엄마의 말들이 엄마가 식상이 강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자기한테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해결책은 이제 가급적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조정자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강한 인성이 사유금이나 사신금, 이 유금이 있기 때문에 사신수가 아니라 사신금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지가 전반적으로 금식상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강한 인성 기운이 조금은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조금 약해 보이는 편재 개수가 아빠가 전반적으로 물기운에 조금 생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조금 이 아빠가 역할을 좀 더 하면서 딸과 엄마 사이를 좀 중재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이거는 제 고민이었는데 아빠의 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이제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상한 아빠들이 많아지고 옛날처럼 밖으로만 도는 그런 막 엄하고 무서운 아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엄마랑 같이 목욕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엄마 역할이 결정적이 돼서 오히려 요즘에 이제 좀 자상하고 젊은 아빠들은 예전하고 다르게 좀 외롭고 소외되는 분위기를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아이 사주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지금 아빠가 기토일간에 토국수, 개수 편제잖아요. 편제가 여기 떠 있고 이제 뿌리를 자수나 그다음에 사중 신중임수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재성이 튼튼하네 그럼. 그래서 뿌리가 2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적어도 한 7대 운에서 17세까지는 위아래로 이제 강한 수기운이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또 아빠의 힘이나 역할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 인성이 아까 기구신이었던 거랑 다르게 수재성은 조후용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랑 실질적으로 잘 맞으면서 도움도 줄 수 있고 아빠의 역할 자체를 아이가 굉장히 반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천간의 기계충으로 약간의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수 편제 자체가 근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립인 거는 고립이죠. 그래서 기계충이 되고 고립이 됐다는 이런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운에서도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빠와의 관계도 좀 비교적 무난하지 않다. 초년에 그 학업은 좀 한번 보시면. 학업은요? 네. 학업은 17세, 네, 20세 전까지 중요하니까. 재성이니까. 네. 제로고 제로. 왜냐면 지금 네. 지금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3명 사주를 다 풀 수가 없어가지고 학업은 뭐 다 안 했는데 근데 특히 잠깐 이제 조금 식비를 빠져가지고 학업을 한다면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격이 뭡니까? 정인격에 연천간에 정인이 떠 있죠. 그리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강한 정인격이 격국용신이 뭡니까? 관이죠. 그래서 관이 와야 인 공부를 써먹을 수 있는데 관이 여기 시상 1위로 있는데 뿌리가 조금 약합니다. 네. 대운에서 오잖아. 17, 대운에서 17, 27. 너무 대운이 좋게 들어오죠. 야, 그래서 인묘진으로 약한 관을 완전히 보충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신묘년 그 다음에 그러면 고1이니까 고1, 2, 3, 2, 3, 4 2034년이 갑인년이거든요. 고3 때가 이제 오늘 18, 19, 20 2034년 갑인년이 고3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은 11월 같으면은 해자축월이잖아요. 그러면 물기운을 해서 이제 약한 자수와는 다르게 목이 이제 물을 먹어서 관기운이 또 보충된다. 그러면 경쟁력이 이제 급상승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이제 이 관이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재관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수학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애가 착하고 부침점도 좋긴 한데 약간 좀 아이들한테 밀리는 느낌 어디 가서 막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포스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착하고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운들의 힘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이때는 그렇다 쳐도 17세면 고1 때부터니까 충분히 다 보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정인격이 한번 빛을 발할 날이 있지 않을까. 병마 뜰 것 같은데. 연천간의 정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리고 이제 그 진로로 보게 되면 이제 사화 인성이니까 뭐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꾸미는 계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약학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 또 사화 연마니까 해외에서의 어떤
공부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앞으로 하는 거를 봐서 하는데 조금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모의 유전으로 보면 디자인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면도 네,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운이 이제 괜찮아서 이거를 특히나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잘하지만 기구신 관계에 있는 인성하고의 역할을 잘 풀어줌으로써 아빠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런 좋은 그 구도에 차질이 없게끔 이제 그렇게 천간에 병화 뜨고 지지가 사유 신에서 금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네, 천간에 그 인성하고 밑에 식신이 자꾸 식상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많이 부딪혀요. 네. 생각이 달라요. 네, 그렇죠. 네, 엄마하고 일단 엄마가 A 하면 난 아닌데 그렇죠. 난 무조건 꼭 그러게. 그러게. 네. 네, 그래서 맞다 해도 그러니까 계모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네, 진짜 친모 같지 않고 네. 계모 같네. 왜 그러니까 이러지? 일찍 유학을 보내. 그래서 저런 경우는 엄마가 문제라기보다 본인 저 아이 자체 기질이 그렇게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안 그러는데 네, 네. 엄마 자체가 조금 말을 어릴 때부터 농담해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안 때는 그랬죠? 너무 신신 좋았죠. 편인처럼 그렇게 느껴요. 네, 그냥 너무 생각이.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제도 뭐 하여튼 뭐 너 그렇게 뭐 막 먹고 하면 어떻게 된다 했더니 뭐 저주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사춘기 가면서 엄마한테 그게 자기가 아니 자기를 살짝 자기한테 저주한다고. 네. 그러니까 뭐 표현은 조금 애가 아직 어린애라서 음. 부정확한 용어를 썼을 수 있으나 음. 어쨌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좋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꼭 뭐 자기를 공격하는 어택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대운이 뭐죠? 그래서 엄마 대운이 지금 그 대운 나와 있는 게 지금 4학년이라고 했나요? 네, 3학년. 지금 다른 엄마 3학년. 대운이. 이게 43세. 저 여기 위에. 40. 이거 엄마 대운. 여기 을미 엄마가 을미. 지금 네, 을미 대운이죠. 식상. 그래서 아더 강해지네. 네. 야. 엄마 이미 식상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해져. 더 알기를 그래서- 더 위하라는 마음은 그렇죠. 여기서 자식한테 통하지 않다. 통하지 않고 그래서 있어요. 야. 그냥 내버려. 엄마가 많이 자제를 해야 되겠네.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집은 아빠가 말을 한마디 해도 부드럽게 하고 아 그랬어? 그래서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엄마는 자수하게 되겠네. 그랬어? 뭐 괜찮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빠도 자유비문이라 너가 뭐 책을 읽어야 되고 독서를 해야 돼. 이제 일절 잔소리를 깨닫고 일절 잔소리를 끊고 지금 이제 제가 일하느라 피곤하기도 하니까 무조건 그랬어? 이거 연우가 한 거야? 이런 말밖에 안 하고 오늘도 그래서 잘해주네. 어제 먹은 마라탕을 오늘 또 먹으러 갑니다. 그래 괜찮아 아빠는 또 먹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말 한마디를 해도 엄마가 이제 굉장히 인상은 조금 부드러운 편인데 그런 의외로 센 장난 같은 걸 잘 치고 막 넘어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빠는 안아주고 엄마는 막 넘어뜨리고 갑인주잖아. 네 그래가지고 천국지충 되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타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이 유미에서 있습니다. 다 모르잖아. 식사가 먼저. 이게 굉장히 말씀대로 잘 안 지워지는데 그래서 지금 엄마가 많이 했고 찾아야 되겠네. 아빠가 욕심을 이제 내려놔야지. 그래서 아까 조금 뭐 하면 아빠가 무관사주의긴 하나 식상이 발달해서 이게 이제 자식에 대한 책임감은 좀 약할 수 있지만 애정으로 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아빠하고 딸하고도 신자합 그다음에 사유합 자축합 이렇게 지지로 쭉 합을 짜고 있기 때문에 또 뭔가 마음이 잘 맞고 또 아빠 같은 경우도 무관이었지만 운이 이제 여기 지금 갑인 대운, 을묘 대운 이렇게 재관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도 아빠 자체도 강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질 것이고 아빠가 딸과 엄마 사이를 좀 중재를 해줄 수도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를 모르면은 내가 이거 말하면 막 갈등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주 공부를 해서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절대 잔소리는 아니고 이제 아이를 무조건 해주면서도 부드럽게. 그 부드러운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둘 사이가 잘못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고 아빠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이지 정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민. 이제 남편하고 아내의 관계인데, 지금, 대체로 보면은 이제,
요거 이제 단점이 먼저 나왔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일지합이고 자진합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록 늦게 만났지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오행궁합이 좋죠. 남편이 목화가 없고 아내는 이제 토금을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서로 보충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행궁합도 좋고 그리고 만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좀 개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내 자리에 월지 일지가 자묘형을 짜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 자리에는 일지 월지가 당국에 그 배우자 궁에 대해서 격각이야. 그렇죠. 격각. 격각에서 서로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내 사주에서 지금 을미 대운으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이 대운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실제 결혼도 2015년 을미년에 아내 입장에서는 관이 보충이 되고 남편 입장에서는 이중을목 그 재가 보충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2015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 대운도 괜찮은데 다만 갑오 대운 같은 경우는 갑목 식상이 강해지는데 더 강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오미 대운이라 아내의 그 수극과 재성 기운이 그러면 재생관으로 재관 기운이 강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식상이 이렇게 온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화랑 그 선생님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네. 아니 그 공부하잖아 지금. 그래서 미리 다 땄네. 오묘파 네. 오묘파도 있다고 저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사주가 식상이 강해진다든가 갑오대운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갑인으로 이제 말년으로 가면 흐를수록 되는 점은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하고 이제 말 한마디도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상관 뜰 때 보셔야 되겠네 세운에. 네, 지금 네. 53세에 천간 상관 뜬 세운에 네. 갑오에 갑오대운. 갑오대운에 세운을 보시고 또 갑이 또 뜨나 봐. 50년 네. 2028년도에 네. 아니 그 정관이 뜰 때. 네, 그렇죠. 그때 조금. 그렇죠. 정관이 뜰 때 네. 조심해야 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관 정관 때문에. 네. 심해요. 그래서 다 된 것 같습니다. 개면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놈의 개면 네, 가족에 대한 거를 한번 해봤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사주를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보다 실제 사람들은 또 디테일한 사람들이 뭐 MBTI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힘든 부분이 아내랑 아이랑 또 회사 가면 직장 상사랑 동료들하고 사실 사람 때문에 힘든 건데 그렇지. 그거를 디테일하게 사람 장점 단점 내가 한 발 가져야 될지 빼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고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 한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내가 은근히 미소 띄면